잘 들어봐요. 이게 식민지 부활을 어떻게 이제 단계별로 진행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 역사관이 약간 독립운동가가 하는 역사관이 있죠. 역사관을 가진 정치인들을 다 죽여요. 그냥 검찰 수사를 통해서. 죄가 없으면 죄를 누명수에서 감옥에 보내요. 구속시키고 완전히 멸문지화를 합니다. 그렇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인들을 잡아넣어요. 언론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진구 기자를 제가 계속 떠든 이유가 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뭔가 꾸미는 거, 뭔가 범죄를 의혹이 있는 그런 것들을, 잘못하는 것들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죽여요. 만약에 저 탐사가 그 구독자가 뭐 10,000명도 안 되고 그랬으면은 그냥 무시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보기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김호준 씨도 그렇게 많은 고발을 당한 거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정부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한 사람이 사라지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 마음껏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이유가 이제 표현의 자유도 억압을 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국 같은 경우도 역사관이 독립운동가 집안이잖아요. 여기가 이재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국을 완전히 야장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름이 조국이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의 자손인데다가 또 자녀들 이름 보면은 조민, 완전히 이거 모든 집안 자체가 뼛속까지 독립운동가의 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본보기로 아자가 내는 거예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최초로 이제 방송을 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독립운동가 이재명이랑 지금 이재명이랑 비교 설명한 게 제가 최초였잖아요. 그래서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무속신앙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정권을 보면은 봐요. 무속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무속인이. 일본이랑 똑같아. 일본에도 그렇게 많은 무속인들이 많거든요. 일본의 사이비 기구가 장난 아닙니다. 똑딱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그렇게 그냥 표현의 자유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완전 억압을 해가지고 정부가 뭐를 잘못하는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이거야. 독도 앞 바다는 영해, 우리 영토예요. 영토. 거기에 이제 자위대 해군이 들어와 상륙한 거예요. 이게 상륙, 합동 훈련이라고 하지만 상륙시킨 거예요. 나중에 팀 스프리트 훈련할 때 일본군도 같이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영토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독도 앞바다에 들어오는 거를 그냥 그날 며칠 훈련하고 마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엄밀히 따지면 영토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상륙한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훈련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팀 스프리트 훈련이라든가 뭐 한미 연합 활동 훈련할 때, 그때 자위대가 같이 활동할 수 있어요. 육지에서. 그때는 그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에 왜 지금 검찰이 하는 거 보면은 요직에 다 안 치잖아요. 막 검사 출신으로 다 안 치고 있잖아요. 인사권을 검사 출신 감사원장, 검사 출신 경찰청장 등등 이렇게. 근데 그 검사들 성향이 다 보면은 그 범죄자야, 범죄자. 죄를 지었지만 처벌받지 않는 검사들, 그 사람들 역사관 안 봐도 뻔합니다. 친일 상황일 거예요, 분명히. 요직에 예전에 조선 촌독부가 조선인을 어떻게 통제했냐면, 좀 뭐 일제에 저항하는 놈들은 죄를 덮어 씌워서 흔히 말하는 형식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사법살인을 했어요. 전두환 박정희 때 고문 치사할 정도로 고문해서 증거자백 받아낸 거는 일본 조선 총독부한테 배운 거죠. 그는
많은 분들이 이 자위대 한반도 상륙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이 진전되고 있는 거를 그렇게 문제를 안 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작 일본군이 올라와야 그때 막 써들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미리 떠들어 줘야 돼요. 미리 들고 일어나 줘야 시행을 못 하는 겁니다. 자위대가 한번 올라오면 게임 끝납니다. 진짜 두고 봐요. 게임 끝나고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실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위대 나가라고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이 여러분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공권력이 도입돼서 여러분들을 탄압할 거예요. 일본군이 나서지 않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 주한 일본 공사 보호한다고 한국과 일본의 경찰이 합동으로 지켰거든요. 동학혁명군을 관군과 일본군이 공동으로 진압을 했어요. 더 늦기 전에 똑똑하게 살고 싶으시면 지금은 5년 동안 지난 총선 미래통합당 공약이 자위대 한반도 상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도 다루지 않더라고. 얘기를 해줘도 무시하더라고 그냥. 근데 지금 영토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제가 경고한 것처럼 이 얘기를 벌써 내가 몇백 번 한지 몰라. 우리 영해에 들어왔잖아요. 영토 들어온 건 시간 문제예요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 진보의 스피커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나 봐. 어떨 때는 감정에 호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무슨 지식을 늘어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하실 때 답답한 거예요. 지식에 호소하는 것도 있지만 감성에 호소하는 방송도 필요한 거예요. 다들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몰랐죠? 이거 잘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감성에 호소하는 방송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자위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알겠지만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가 될지 모르는 것 같아. 딱히. 왜냐면 그거는 어떤 몰랐던 사실을 알려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떠들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알려줘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항상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다. 그런 것만 찾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아쉽다 그 얘기입니다. 때로는 뭔가 막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동물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감성에 호소하는 방송을 해도 돼요. 꼭 막 이 유튜버 똑똑하네, 천재적이네, 저런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방송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다 망합니다. 진짜 망해. 일반 국민들한테는 감성적으로 호소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진짜 망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자위대 상륙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 얘기를 한 달 내내 떠들어도 부족해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짜 떠들어야 돼요. 이제 이거는 안 된다.